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이순자 할머니는 작은 부엌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창밖에 앙상한 감나무 가지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올해 70을 간넘긴 그녀의 삶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감처럼 공허하고 쓸쓸했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뿐인 아들 강동호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후부터 그녀의 하루는 늘 이런 식이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는 핑계로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가 밤늦게 돌아왔고, 그나마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말이면 각자 밀린 잠을 자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 바빴다. 집안에는 언제나 싸늘한 적막만이 감돌았고, 순자 할머니는 그 적막 속에서 홀로 시간을 죽여야 했다. 물론 그녀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8살짜리 손자 강민준이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유난히 따랐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종알종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곤 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아이는 학교 수업과 학원 숙제에 치여 할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순자 할머니는 다시금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곤 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속이 허하고 기운이 없었다.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탓이었다. 며느리 박지영은 아침 일찍 식탁 위에 김치 쪼가리와 찬밥 한 덩이만을 던져놓듯 하고는 횡하니 나가버렸고, 순자 할머니는 차마 그것에 손이 가지 않아 하루 종일 굶다시피 한 것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순자 할머니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애미야, 내가 속이 좀 출출한데 뭐 먹을 거라도 좀 없겠니? 평소 같으면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배고프다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을 그녀였지만 오늘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배가 고팠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비아냥뿐이었다. 지영은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병을 꺼내 마시며 마치 길가의 돌멩이라도 보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쏘아보았다. 어머니, 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세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막 퇴근했는데 저더러 또 밥을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침에 차려드린 밥은 다 어디다 두시고요. 그건 너무 차가워서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차가우면 데워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 배고프시면 거기 찬밥 남은 거 있으니 물에 말아 드시면 되겠네요. 반찬은 김치밖에 없지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유난히세요. 알아서 좀 챙겨 드세요. 네 지영은 네 하는 마지막 말에 힘을 주며 짜증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쏘아붙였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아냈다. 며느리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이런 식의 모욕과 무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 아들 동우에게 하소연이라도 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는 언제나 아내 편이었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지영이 좀 그만 괴롭히세요. 걔도 회사 일에 얼마나 힘든데요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그의 그런 침묵과 방관이 어쩌면 며느리 지영의 횡포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였다.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손자 민준이가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 나왔다. 민준이는 엄마 지영과 할머니 순자 사이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두 주먹은 자기도 모르게 꽉 쥐어져 있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다가가 찬밥이 담긴 그릇과 물병,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을 할머니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는 할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뜨거운 눈으로 자신의 엄마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지영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우리 아들 효자 낳네. 할머니 배고프실까봐 직접 밥까지 차려드리고. 근데 민준아 할머니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셔서 찬물에 밥 말아 드시는 거 제일 좋아하신단다. 안 그러세요? 어머니 지영은 비꼬는 말투로 순자 할머니에게 동의를 구하듯 물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손자의 작은 행동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낄 뿐이었다. 이 숨막히는 침묵과 냉랭한 분위기, 이것이 바로 순자 할머니의 익숙한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이 지긋지긋한 침묵을 깨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그녀의 어린 손자 민준이가 서 있게 되리라는 것을. 부엌 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도 위태롭게 가라앉고 있었다. 박지영의 비아냥거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8살 강민준의 작은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지영의 왼쪽 뺨이 순간적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식탁 주변에는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순자 할머니는 너무나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지영 역시 자신이 방금 8살짜리 아들에게 뺨을 맞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지영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네가 지금 미쳤어. 이 애새끼가 지금 누굴 때린 거야. 네가 감히 엄마 뺨을 때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것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달려들어 아이의 작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놈의 자식, 누가 너한테 이따위 버르장머리를 가르쳤어. 이게 다 저 늙은 할망구 때문이야. 네가 저 할망구 말만 듣고 엄마를 우습게 보니까 이따위 짓이나 하는 거지. 이 지영은 이성을 잃은 듯 민준에게 악을 쓰며 모든 책임을 시어머니 순자에게 떠넘기려 했다. 민준이는 엄마의 기세에 잔뜩 겁을 먹은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꾹 참으며 엄마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아이의 작은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떤 비장한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엄마가 맨날 할머니 괴롭히잖아. 할머니는 배고프다고 했는데 엄마는 맨날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고 나는 엄마가 너무 미워.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아이의 순수한 외침은 그 어떤 어른의 질책보다도 더 날카롭게 지영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손자가 자신 때문에 엄마에게 매를 맞게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그악스러운 모습과 손자의 용기 있는 행동 앞에서 그녀는 어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분노와 함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어떤 저항감 같은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애미야, 그만하거라. 애한테 무슨 짓이냐. 민준이가 뭘 안다고.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지영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욱더 나를 세웠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이게 다 어머니가 민준이 오냐오냐 키우셔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회사에서 퇴근한 아들 강동호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것일 풍경과 울고 있는 아들, 그리고 잔뜩 격앙된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집안이 난리야? 지영은 남편을 보자마 사다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그에게 매달렸다. 여보, 당신 아들 좀 보세요. 저놈의 자식이 감히 이 어미 뺨을 때렸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뒤에서 사주한 거라니까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네 동호는 아내의 말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들 민준과 어머니 순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동호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 민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아, 정말 네가 엄마 뺨을 때린 거니? 왜 그랬어?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민준이는 아빠의 질문에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냈다. 아빠, 엄마가 맨날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요. 할머니 배고프다고 했는데 찬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하고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아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동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내 지영과 어머니 순자 사이의 갈등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회사 일에 치여 가정사에 무관심했고 두 여자 사이의 문제는 그저 고부 갈등이라는 흔한 문제로 치부해버렸었다. 하지만 오늘 8살짜리 아들의 행동은 그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경고와도 같았다. 지영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남편에게 민준이를 당장 혼내라고 닥달했지만 동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지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한 고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다. 물론 그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오늘 밤만큼은 그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싶었다. 집안을 뒤덮은 폭풍 같은 혼란 속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동호의 등장은 잠시나마 집안의 폭풍 같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듯 했지만 그것은 그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아들 강민준의 작은 손에 뺨을 맞은 박지영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과장되게 설명하며 민준을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였다. 여보, 당신도 봤지? 저놈의 자식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감히 이 어미 뺨을 때리다니. 이건 다 저기 계신 당신 어머니가 뒤에서 사주한 게 틀림없어. 당신 어머니가 평소에 나한테 불만이 많으니까. 애를 시켜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는 거 아니겠냐고. 지영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신이 피해자인 양열변을 토했고 모든 책임을 시어머니 이순자 할머니에게 돌리려 했다.
그녀의 교묘한 말솜씨는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순자 할머니가 모든 일의 원흉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동호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이 엉망이 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 그는 아내 지영의 기에 눌려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의 하소연에는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며 어머니에게 참으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오늘 8살짜리 아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눈물, 어린 호소는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준아, 정말 할머니 때문에 엄마 뺨을 때린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동호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아니에요. 아빠,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가 맨날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잖아요. 할머니는 배고프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찬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하고,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이의 말에는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없었다. 오직 할머니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과 엄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린아이 나름의 항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자신 때문에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그저 며느리의 횡포를 묵묵히 참고 견디며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눈물 찢지 않았던가? 그녀는 손자의 작은 어깨 뒤로 숨어 비겁하게 현실을 외면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더 이상 며느리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였다. 그것은 손자의 용기가 그녀에게 준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애미야,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눈빛으로 지영을 불렀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날카로운 표정을 지으며 쏘아붙였다. 왜요?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이제 와서 민준이 편이라도 드시게요.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다. 모든 것은 이 늙은 애미의 부독한 소치다. 하지만 애미야, 너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거라. 네가 지난 몇 년간 내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지. 내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너는 나에게 찬물에 밥이나 말아 먹으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더냐. 8살짜리 어린 손자도 아는 그 기본적인 도리를 너는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냐. 순자 할머니의 일침에 지영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동호 역시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집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다른 어떤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8살 손자의 작은 용기가 불러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고, 그 파장은 이제 골물대로 골마버린 한 가정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지영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동호는 착잡한 표정으로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순자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또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리고 어쩌면 그 시작은 이미 아들 동호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강동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 민준이의 작은 손이 아내 박지영의 뺨을 때리던 순간, 그리고 할머니를 괴롭히지 말라며 울부짖던 아들의 절규, 마지막으로 평생을 참고 살아온 어머니 이순자 할머니의 단호했던 일갈까지, 모든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무책임한 남편이자 아들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애써 외면하고 모든 문제를 그저 고부 갈등이라는 진부한 틀 안에 가두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했다. 다음 날 아침 동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민준이는 밤새 뒤척였는지 퀭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동호는 아들의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8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있었기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아들에게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자 동호는 아들을 자신의 서재로 데리고 가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다. 민준아, 어젯밤 많이 놀랐지. 그리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도 괜찮아. 민준이는 처음에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가 맨날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줘도 맛없다고 하고, 할머니가 말 걸면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어제처럼 할머니 배고프다고 해도 밥도 안 챙겨주고, 나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흐흑.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다. 동호는 그런 아들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과 할머니를 위하는 진심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날부터 동호는 아내 지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아내의 짜증이나 불만 정도로만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명백한 학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 순자에게 살갑게 대하기는커녕 마치 하녀를 대하듯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식사 시간에는 좋은 반찬은 자신과 동호, 민준이 앞에만 놓고 순자 할머니에게는 멀찌감치 밀어놓거나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지영은 일부러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거나 시끄럽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동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아내의 기에 눌려 살아왔고 그녀에게 어떤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기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어머니의 절규는 그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어머니 순자 할머니가 가끔 자신에게 지영이가 나한테 너무 매정하게 군다며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엄마도 참으세요.
지영이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라며 오히려 어머니를 타박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짐작이 갔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이 모든 비극을 키워왔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동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벽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이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내 지영의 것엔 반발과 저항이 불보듯 뻔했고 어쩌면 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바로 아들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과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상처받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동호는 아내 지영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다. 지영은 여전히 민준이의 일로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쌀쌀맞은 태도였지만 동호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당신과 어머니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영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당신이 뭘 어쩌겠다는 건데. 설마 이제 와서 어머니 편이라도 들겠다는 거야. 동호는 아내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결단이 내려진 듯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그의 힘겨운 싸움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동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아들 민준이의 용기 있는 행동과 눈물 어린 호소, 그리고 평생을 참고 살아오신 어머니 이순자 할머니의 처절했던 절규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파문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이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외면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 박지영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고 어머니의 상처를 어루만져 드려야 했으며 무엇보다 아들 민준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주말 아침 동호는 아내 지영과 어머니 순자 할머니 그리고 아들 민준이까지 온 가족을 거실에 모이게 했다. 평소와 다른 남편의 단호한 분위기에 지영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었고 순자 할머니는 초조한 표정으로 아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만이 할머니 곁에 꼭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늘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인 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집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동호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 순자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고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만 해왔던 그녀에게 아들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으로 동호는 아내 지영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고도 엄격했다. 여보, 당신도 할 말이 많겠지만 오늘은 먼저 어머니 말씀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지영은 남편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단호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호는 어머니 순자 할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아들의 지지와 손자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지난 몇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서름과 아픔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다. 애미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늙은 시어미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주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나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고 벌레 보듯 경멸했지. 내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너는 내게 찬물에 밥이나 말아 먹으라며 비아냥거렸고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도 너는 단 한 번도 내 방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더냐.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던 한 노인의 절규였고 비뚤어진 가족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의 외침이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수 앞에서도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려 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도 회사 일에 집안일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님까지 일일이 다 챙겨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동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박지영 씨, 당신 정말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군. 당신이 어머니께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학대고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당신은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민준이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동호의 분노에 찬 외침에 지영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학대라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민준이가 저렇게 된 건 다 어머니 탓이에요. 어머니가 애를 싸고 돌면서 나쁜 것만 가르치니까 애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 아니냐고요.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오갔고 거실은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에 겁을 먹은 듯 할머니 뒤로 숨어들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꼭 안아주며 더 이상 이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들 해라. 더 이상 이런 추한 꼴 보이고 싶지 않다. 애미야, 나는 더 이상 너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나는 이 집을 나가겠다. 그리고 동호 너도 네 아내의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나 또한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선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이제 선택은 동호와 지영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위태로운 가족의 운명은 결정될 터였다. 과연 그들은 이 골마터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선언은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의 입에서 이 집을 나가겠다. 더 이상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식의 결연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아들 강동회에게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진 얼굴 뒤에 그토록 깊은 상처와 분노가 숨겨져 있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동호는 잠 못 이루는 아내 박지영과 어머니 순자 할머니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아내 지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강변했고, 심지어는 어머님이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차라리 우리가 분가해서 나가는 게 낫겠어요라며 적반하장 격의 태도를 보였다. 반면 어머니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서 칩거하듯 두문불출했다. 마치 이 집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아들 동호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침묵 시위였다. 동호는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아내 지영은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였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점점 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변해갔다. 회사 일과 육아,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고,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순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던 것이다. 물론 지영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을 터였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 이제는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셔야 할 나이에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손자에게까지 동정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 민준이의 말처럼 그는 정말이지 불효자식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동호는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 지영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어머니의 상처를 어루만져 드려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준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먼저 아내 지영과 진지하게 마주 앉았다. 여보, 당신 정말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해드릴 자신 없어. 지영은 남편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태도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기나 해. 나는 절대로 사과 못해.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녀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완고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다. 동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이었다. 알았어.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설득할 자신은 없네. 우리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이혼. 동호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남편이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고작 어머니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고작 어머니 때문이 아니야. 당신의 그릇된 가치관, 이기적인 행동,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준 상처 때문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자신이 없어. 동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한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다.
지영은 뒤늦게 남편에게 매달리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파탄이라는 그녀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었다. 어머니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이혼 결정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손자 민준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큰 충격이었지만 아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어쩌면 아이는 이미 어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갈등과 아픔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 아무도 안 괴롭히는 거지. 내가 할머니 꼭 지켜줄 거야.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작은 손을 마주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 가정의 지긋지긋했던 갈등은 파국이라는 이름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박지영은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강동원은 뒤늦게나마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헌신했던 가정에서 상처만을 안고 떠나야 했지만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손자 민준이가 함께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강동호의 이혼 결심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박지영은 처음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반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아들 민준이와 시어머니 이순자 할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동호의 마음까지 자신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결국 동호가 제시한 이혼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 민준이의 양육권마저도 동호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민준이가 엄마와 함께 살기를 강력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박지영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고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외면당한 채 쓸쓸히 그 집을 떠나야 했다. 그녀가 평생을 쌓아 올린 이기심과 오만함의 성은 8살짜리 아들의 작은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은 외로움과 함께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죄책감뿐이었다. 지영이 떠난 후 동호의 집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동호는 지난날 자신의 무심함과 이기심을 깊이 반성하며 어머니 순자 할머니와 아들 민준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무책임한 남편이자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고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홀로 외로움 속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 아들과 손자는 매일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으며 주말이면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 미소는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햇살과도 같았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거렸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가끔은 엄마 지영에 대한 그리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와 아빠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금세 기운을 차리곤 했다. 그날의 용감했던 행동은 아이에게 작은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아이를 더욱더 강하고 속 깊은 아이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동호는 아들에게 그날의 행동이 결코 옳았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를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만은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가정에는 새로운 균형과 질서가 잡혀갔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숨막히는 긴장감이나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은 없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서 받은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아들과 손자의 사랑 속에서 점차 그 아픔을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으니까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 동호, 손자 민준이와 함께 집 앞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다. 민준이는 작은 호미로 땅을 파며 할머니에게 연신 질문을 던졌고 동호는 그런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다. 순자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어린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잔잔한 미소는 그 어떤 젊은 날의 화려한 미소보다도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도 따뜻한 미소였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며느에게 배고프다고 하니 찬물에 밥 말아 먹으라며 비아냥거리는 며느리, 그때 8살 손주가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 며느리 뺨을 때리는 데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부 갈등 문제와 그 속에서 상처받는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작은 영웅의 등장과 그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손자 민준이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어쩌면 극단적인 설정일 수 있지만 저는 그 행동을 통해 어른들의 잘못된 관계와 무관심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의 순수한 정의감이 어른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과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순자 할머니와 강동호 씨, 그리고 어린 강민준 군이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늘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사랑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